네가 바다를 알아? 라는 한마디 말이 어떻게 해군 기지 전체를 5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707 특임단 서진과 UDT 가영의 자존심 대결이 전자교란 훈련 중 예상치 못한 대참사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진실을 밝혀내며 진정한 동료로 거듭나게 된다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신 블랙DJ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려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앞으로도 감동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꼭 보답해드릴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5분 만에 해군 기지 전체가 초토화될 줄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리라는 것도 두 여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이 될 수 있는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정확히 8시간 전 부산 진해의 한 합동훈련 기지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포탄 소리 대신 갈매기 울음과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열었죠.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면서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가 금빛으로 일렁이며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기지 전체에는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 이미 불씨가 숨어 있었죠. 707 특임단 돌격팀장 강서진이 체력점 검표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3살, 이제 막 소령 계급장을 다룬 그녀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죠. 밤새 돌린 시뮬레이션 자료와 작전 계획서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합동훈련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대양에서 싸온 양은 도시락을 열자 국물 밴 대파와 고추장 한 숟가락이 김을 내뿜었습니다. 군 생활 10년 넘게 속을 달래주던 그 맛, 고향 엄마의 손맛이었죠. 새벽 공기와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만 무탈하게 끝나면 엄마 국밥 먹으러 가자.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합동훈련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해군과 함께 하는 작전은 더더욱 복잡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서로 다른 전술과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순간이 언제나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첫 수저를 뜨기도 전에 맞은편에서 바닷바람을 헤치고 윤가영이 걸어왔죠. UDT 중위, 물 밖에서도 물고기처럼 침착하고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31살의 그녀는 언제나 바다처럼 깊고 예측 불가능했죠.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마치 바다의 여신처럼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잠수복을 벗고 일반 군복을 입은 모습도 여전히 멋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언니, 벌써 아침 드세요? 일찍 일어나시네. 어젯밤에 늦게까지 작업하신다고 하시더니. 가영이 상큼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칼날 위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서진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가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너희 UDT는 새벽에 뭐하냐? 물속에서 헤엄치기라도 하고 왔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젖어있냐? 바다에서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서진이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가영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수중 기본기 점검했어요. 새벽 잠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언니는 육지에서만 뛰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바다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조류도 다르고 수온도 다르고 파도 패턴도 매일 바뀌죠. 가영의 말투에서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바다를 이해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바다가 어떤 기분인지 물어봤어? 바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서진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기 시작했죠. 가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느끼면 되니까요. 산에서만 뛰는 너희들은 바다를 절대 모를 거예요. 파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닷속 압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류가 바뀌는 순간이 얼마나 아찔한지도 말이에요. 그런 걸 몸으로 체험해본 사람만이 진짜 바다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서진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서진의 젓가락이 딱 멈췄죠. 뭔가 기분 나쁜 뉘앙스가 가영의 말끝에 묻어 있었거든요.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몰라도 사람은 알아. 특히 건방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훤히 보이거든. 너 지금 나 깔보고 있지? 서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죠. 가영도 질세라 맞받아쳤습니다. 사람이라. 언니도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육지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바다 사람을 안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언니는 조류의 방향도 아세요? 수심 10m 아래 암초의 위치도? 해무가 끼는 시간대도? 야, 윤가영. 너 지금 완전히 나 무시하는 거네. 내가 뭘 모른다고 그렇게 확신해? 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아침 점검을 하던 병사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거였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요? 천만에요, 언니.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언니가 아무리 산악 전투의 신이라고 해도 바다에서는 그냥 새내기일 뿐이거든요. 물이 무서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영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도시락을 쾅 덮으며 벌떡 일어섰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오늘 합동훈련에서 제대로 해보자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정말로 얼마나 새내기인지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언니. 언니도 산에서 내려와서 진짜 바다가 뭔지 제대로 배워보시라고요. 그리고 말인데. 가영이 천천히 일어서며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죠. 바다를 모르면서 바다에서 놀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다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죠. 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냥 충고해요, 언니. 선배로서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불길한 냄새를 실어 나르는 바람이었죠. 염분기가 강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고 가영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 오늘은 뭔가 평소랑 완전히 달라. 뭘 믿고 저렇게 나오는 거지? 설마 나를 완전히 만만하게 보는 건가? 서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가영 역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렇게 나를 세우다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기지 곳곳에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합동훈련이 시작되려면 아직 서너 시간이 남았지만 준비는 벌써부터 한창이었죠. 장비 점검, 통신 확인, 작전 지역 설정, 안전수칙 재확인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멀리서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 바다 아래 거센 소용돌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두 여자 사이에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하늘을 날고 파도가 부둣가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말로 치달을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합동작전 브리핑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큰 스크린 앞에 707특임단과 UDT 대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해군 측 교관인 김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해상작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합동 모의 침투 작전의 핵심은 해상 루트입니다. 적의 해안 감시망을 뚫고 상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김대령의 목소리가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 자료를 넘기며 손을 들었죠. 대령님, 저희 707팀의 산악 우회 경로도 동시에 진행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해상만으로는 강소령, 이번 작전의 주도권은 해군에 있습니다. 산악 경로는 보조 역할로 축소하겠습니다. 김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가영이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해상작전이 주가되어야 하는 게 맞죠. 바다를 모르는 분들이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영의 말에 브리핑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죠. 방해라고요? 지금 우리 707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현실이죠, 언니.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가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대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자, 그만하고 브리핑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1차 모의훈련 시작하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죠. 부두 근처에 정박한 고무보트들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죠. 가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무보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언니. 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뭐?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었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진 언니, 내가 바다를 알아? 그 말이 서진의 심장을 한 방에 관통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죠. 뭐라고? 아니, 진짜로 말이야. 바다를 알아? 파도 한 번 뒤집히면 너희 규정도 전술도 매뉴얼도 다 쓸모 없어져. 산에서는 길이 보이잖아. 그런데 바다는 달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영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너, 지금 완전히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지. 내가 바다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야? 시험이 아니라 걱정이야. 언니가 바다에서 다칠까봐. 가영이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가영의 어깨를 붙잡고 돌렸죠. 야, 윤가영. 내 얼굴 보고 말해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만만하다고 안 했어. 다만. 가영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내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는 곳이야. 파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약해져.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래? 그럼 내가 증명해 줄게. 너희가 모르는 건 파도도 결국 사람 손으로 가른다는 거야. 바다든 뭐든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해. 위험하다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오늘 훈련에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여자인지 말이야. 서진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죠.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군 보급대 차량이 훈련장 전력선 위를 지나가다가 적재함이 전선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병이 황급히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죠. 아, 이런. 전선에 걸렸어요. 그 순간 전선에서 파란 스파크가 번쩍하며 튀었습니다.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근처 가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뭐야, 저거? 가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경보등이 붉게 돌기 시작했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네. 저 정도 접촉으로 경보가 울릴 리가 없는데.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경보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설마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접촉사고로 보였죠.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서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보급대 차량이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 벗어나자 스파크는 멈췄지만 경보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멀리서 정비병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벌써 경보가 꺼졌을 텐데. 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진짜 문제가 생긴 건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의 신경전이 무색하게 지금은 둘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일단 돌아가자. 훈련 준비해야 해. 서진이 말했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였지만 뭔가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전선에서 나는 탄 냄새와 바닷바람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냄새 안 나? 뭔가 탄 냄새 같은데. 가영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느꼈어. 뭔가 이상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비병들이 전선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경보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설마 이게 시작일까?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이 돌아봤죠. 뭐가 시작이야? 아니야, 그냥.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멀리서 훈련 준비 신호가 울렸습니다. 곧 모의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의 시작이 될지를 말이에요. 작은 말다툼과 작은 불꽃이 같은 시각에 붙었습니다. 불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는 벌써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합동지휘소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전자전 교란 단계, 레드팀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레드팀 가동. 지휘소 안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레드팀의 선봉은 707특임단이었습니다. 서진이 헤드셋을 끼고 작전 지휘석에 앉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레드팀 리더 전자교란 시스템 점검 완료. 타겟은 해군 기지 통신망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맞은편 블루팀석에 앉은 가영이 자신의 팀원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방어해야 해. 707이 뭘 하든 우리 시스템은 뚫릴 수 없어. 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해군 기지의 전자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죠. 장비 상태표를 스크롤하던 서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로그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서진이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군 기지 전력망에서 계속 이상 신호가 발생하고 있었죠. 가영아. 서진이 헤드셋 마이크로 불렀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돌려봤죠. 왜? 너희 쪽 메인버스가 요즘 자꾸 튄다던데? 여기 로그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불안정해. 서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영이 눈을 흘기며 대답했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걱정 마. 바다는 알아서 버텨. 우리 시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가영의 말투가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서진이 미간을 찌푸렸죠. 만만하다고 누가 그랬어? 그냥 안전상 확인하자는 거잖아. 안전? 웃기네. 언니가 우리 시설 걱정해줄 필요 없어. 그보다 언니 팀이나 제대로 준비해.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모의 전이었죠. 하지만 현장은 언제나 규칙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걸린 순간에는 더욱 그랬죠. 그때 해군 측 이중위가 서진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귓속말로 말했죠. 강소령님, 사실 말씀드리자면 시설단에서 교체 예정인 노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보류 중이라서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중희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쉬,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윗선에서 알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선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까 교란 강도를 좀 낮춰주시면.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이런 타이밍에 예산을 누가 보류시켰는데요?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중희가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가영을 바라봤죠. 가영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잠깐만. 서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가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또 뭐야? 시작한다니까. 진짜 괜찮아? 너희 시설 말이야. 방금 해군 쪽에서. 아, 정말. 언니 왜 이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가영이 의자를 돌려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우리 바다 시설이 언니네 산골짜기 전력선이랑 같은 줄 알아? 파도를 견뎌내도록 설계된 시설이야. 그런데 언니가 뭘 걱정해? 걱정이 아니라 확인하자는. 확인? 아니면 핑계야? 혹시 우리 시설에 문제 있다고 나중에 변명하려고? 가영의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변명? 야, 윤가영. 너 지금 나를 겁쟁이라고 하는 거야? 겁쟁이라고 안 했어. 그냥 핑계 많다고 했지. 핑계라고?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죠.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핑계 없이 변명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래, 그렇게 하자.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가영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지휘소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죠. 김대령이 손뼉을 치며 개입했습니다. 자, 둘 다 앉아. 지금 훈련 중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작전에 집중해.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 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키보드를 두들겼죠. 전자교란 강도 최대로 설정합니다. 뭐? 이중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강소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바다 시설이 그렇게 튼튼하다면서요? 서진이 가영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영이 팔짱을 끼고 대답했죠. 당연히 괜찮지. 언니 맘대로 해봐.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여줄게. 정말? 정말. 둘의 자존심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중간에서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럼 시작합니다. 레드팀 전자교란 개시. 서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모니터에서 빨간 경고창이 뜨기 시작했죠. 교란 신호 송출 중. 강도 레벨 10. 가영이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방어막 뚫어보라고. 하지만 몇 분 후 가영의 모니터에서 노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가영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경고등은 계속 늘어났죠. 언니, 교란 강도 좀 낮춰봐. 왜? 괜찮다면서?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해. 그때 지휘소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뭐야, 이거? 김대령이 놀라며 중앙제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일인가요? 네. 전력 시스템의 과부하가? 전화를 끄는 김대령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훈련 중단. 지금 당장 모든 시스템 정지. 하지만 이미 기지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뜨거움은 두 사람의 자존심만큼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창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벗어나서 말이죠. 오후 1시 5분 정각이었습니다. 훈련 중단. 모든 시스템 즉시 정지.
김대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이 설정한 최대 강도의 전자교란이 해군 기지 시스템을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 정지가 안 됩니다. 기술병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전력실에서 예비 전력으로 넘어가야 할 배전반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한 차단기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기지 전체가 순간 어둠에 잠겼습니다. 뭐야 이게? 가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지만 곧 다시 꺼졌죠. 정전이야. 완전 정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시 7분. 지휘소, 부두, 수경지의 통신 시스템이 연달아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죠. 본부, 응답하세요. 통신병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던 사이렌과 스피커가 동시에 멎은 거였습니다. 마치 기지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이런.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어. 이중희가 패닉 상태로 외쳤습니다. 서진이 어둠 속에서 가영을 찾았습니다. 가영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 8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납고 쪽에서 거대한 쇠소리가 들려왔죠. 경납고 방수댐퍼가 오작동합니다. 정비병이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김대령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경납고 입구가 완전히 잠겨버린 상태였죠. 이건 수동으로도 열 수 없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럼 안에 있는 헬기는? 와일드캣 일대가 이륙 준비 중이었는데 완전히 갇혔습니다. 1시 9분. 부두에서도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크레인이 비상정지했습니다. 부두 관리병이 뛰어와서 외쳤습니다. 화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멈춰버렸어요.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지 전체가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전력, 통신, 출입 통제, 심지어 장비 운용까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1시 10분. 기지 초토화다. 한 병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핵심 시설이 단 5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죠. 어둠 속에서 가영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언니. 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했지? 가영이 서진의 가슴팍을 세게 밀었습니다. 뭐?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야. 미쳤어? 내가 왜 이런 걸 해?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멈추지 않았죠. 내가 교란 강도를 최대로 올렸잖아. 내가 말렸는데도. 그건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한 게 이렇게 박살내라는 뜻이었어? 가영이 다시 서진을 밀었습니다. 서진이 뒤로 비틀거렸죠. 야, 윤가영.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내가 우리 기지를 초토화시켜놓고. 초토화는 개뿔. 이건 사고야, 사고. 서진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사고? 웃기지 마. 내가 일부러 한 거잖아. 일부러라니. 내가 왜 일부러 이런 짓을 해? 왜긴. 나를 이기려고. 바다를 무시한다고 복수하려고. 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죠. 복수?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언제 복수하려고 했어? 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그럼 뭐야?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 우연이야.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내가 던진 말. 내가 바다를 알아? 그 말이 나를 미치게 만든 거야.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잖아. 바다도 모르는 새내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 거야? 복수가 아니라고. 내가 던진 말, 그 말이 스위치를 눌렀어. 내 자존심이 스위치를 누른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김대령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둘 다 그만해. 지금 상황 파악이나 해. 하지만 두 사람의 대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바다를 모른다고. 그럼 정말 몰랐잖아. 이 결과를 봐. 가영이 주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기지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죠. 이게 내가 원한 결과야? 바다를 안다는 게 이런 거야? 서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나는, 넌 뭐야? 기지를 박살낸 게 자랑스러워? 가영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걸 원했나?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주변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이거 책임 누가 질래? 상부에 보고 올라가면 다 끝장이야. 어둠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눈빛이었죠. 5분. 단 5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존심이 부린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재앙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시 지휘소가 설치된 교육관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죠. 합참 비상관제실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도착했고 사건 보고서가 이미 상부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합참 비상관제 돌입. 조사팀장인 박준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가영이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옆에서 UDT 대대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중희, 이번 일은 내가 도발한 게 시작이야. 책임을 져야 해. 대대장님, 하지만은 무슨. 내가 강소령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대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UDT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기지를 세웠다 무너뜨렸다 장난이야? 가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대장이 계속 고함을 쳤죠. 너 때문에 우리 UDT 전체가 망신당하고 있어. 해군 체면이 말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군기 교육대 입실 통보가 벌써 내려왔어. 뭐라고요? 가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기 교육대요?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각오해. 그때였습니다. 기지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경비병이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민간인이 기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박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인데? 강소령의 모친으로 보입니다. 강미영 씨라고. 서진의 엄마가 기지 문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60세의 강미영, 영도에서 국밥집을 하는 여자였지만 예전에는 해군 군수사 예하기술관이었죠. 서진이 급히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와? 서진아. 미영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얘야,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기지 사고가 났다고. 엄마, 지금은 민간인 출입이. 야, 강서진. 미영이 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 했는지 알아? 해군에서 20년 동안 전기시설 관리했어. 이런 사고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아?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이었죠. 엄마가 한번 보자. 어디 차단기 터진 거야? 미영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막으려 했지만 박준장이 손짓으로 허용했죠. 들어와 보세요.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영이 전력실로 향했습니다. 서진과 조사팀이 뒤를 따랐죠.
전력실에 도착한 미영이 탄 배전반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단기가 90년대 모델이네. 이건 비올 때마다 누전 잘 나는 거야. 뭐라고요? 박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구식 모델을 아직 쓰고 있다고요? 그때 한 노년 설비공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교체 예산을 누가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째 보류 중이라고. 서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건 우리 싸움이 아니다. 잠깐만요. 서진이 조사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예산을 보류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뭔가 이상해요. 하필이면 우리가 교란 훈련을 할 때 이런 일이. 누군가 뒤에서 스위치를 잡고 있다. 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영은 혼자서 기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군기 교육대에 가기 전에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창고 구역에 도착한 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살펴봤죠. 구석에 쌓인 폐 케이블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영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케이블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납품 검수 완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가영이 스티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 부분이 이상했거든요. 원래 날짜 위에 새로운 스티커를 덧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가영이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봤습니다. 아래쪽에 원래 날짜가 나타났죠. 2023년 3월 15일. 하지만 위에 붙인 스티커에는 2024년 8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조작했네. 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납품 날짜를 조작했지? 더 찾아보니 비슷한 케이블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모두 날짜가 조작되어 있었죠. 가영이 서둘러 창고를 나왔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가영의 내면에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바다는 사람이었지. 서진 언니. 가영이 서진을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였죠. 그때 교육관에서 박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전 기지 대원들은 즉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발생. 가영이 교육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진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교육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언니. 가영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뭔가 발견했어. 나도. 뭔가 이상해. 서로의 말이 겹쳤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이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교육관 안에서 박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과 가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누군가 우리를 이용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관 방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영을 찾아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부두 끝자락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가영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바다를, 너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가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커. 같이 파자. 이 사건의 진실을 말이야.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이 오래 참았던 호흡을 내쉬었죠. 언니. 응? 내가 바다를 안다고 믿었지. 가영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썩은 밧줄이 배를 가라앉히는 거였어. 내가 지켜야 할 바다에 썩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 봤어.
가영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진짜 적은 따로 있는데 나는 언니를 적으로 생각했어. 바보같이. 가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깔본다고 생각해서 화만 냈어. 정작 우리를 이용한 진짜 나쁜 놈들이 있는데 말이야. 서진이 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이 미영을 찾아갔습니다. 미영은 임시 사무실에서 기지의 각종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죠. 엄마. 왔구나. 가영이도. 미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와줘. 뭔가 이상해.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서진이가 억울하게 당할 순 없잖아.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영이도 억울한 것 같은데? 같이 도와줄게. 가영이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배전반 기록계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지난 3개월간 과부하 경고가 15번이나 떴네. 미영이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요청은 한 번도 안 올라갔어. 왜 안 올라간 거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묵살시킨 것 같아. 다음은 CCTV 백업 자료였습니다. 가영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영상을 확인했죠. 언니 여기 봐. 지난주에 누군가 전력실에 들어갔네. 누구야? 얼굴이 안 보여. 모자를 깊게 썼어. 시간은? 새벽 2시. 야간 근무자도 없는 시간이야. 미영이 납품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상해. 차단기 교체 예산이 3번이나 신청됐는데 모두 반려됐네. 누가 반려시켰어? 서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명이. 잘 안 보이네. 누군지 확인해야겠어. 그때 미영이 서류 더미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을 들여다본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내 사진이네. 1998년 장산곶 인근 구조작전 사진이었습니다. 물 위로 끌어올려진 젊은 미영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리고 그녀를 붙잡아 올리던 해군 병장의 명찰이 보였습니다. 윤준호. 가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준호.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뭐라고?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언니 엄마를 구해주신 거야?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1998년 장산곶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어. 나는 기술관으로 출장 갔다가 바다에 빠졌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구해주신 거네요. 가영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언니 엄마를 살렸네. 그러면서 나는 언니한테 칼같이 굴었어. 가영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은인의 딸한테 내가 뭘 한 거야? 서진이 가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영아, 고개 들어. 언니,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구해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는 결국 서로 잡아주는 손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고. 가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미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그런데 엄마. 서진이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어? 납품 서류 더미에서 나왔잖아. 그러게. 이상하네. 미영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영이 사진 뒷면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언니들, 여기 뭔가 써 있어.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준호 중사 마이너스 1999년 전역 후 건설업체 취업, 2020년 사망. 우리 아버지 이력이 왜 여기 적혀 있지? 가영이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거 혹시 서진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여기 넣어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싸우게 만들려고. 만약 우리가 이 사진을 먼저 발견했다면? 서진의 말에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대립했을 거야.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언니를 더 무시했을 수도 있고. 가영이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과거까지 조사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우리 가족들까지 이용하다니. 서진과 가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적이 누군지 확실해졌죠. 언니. 응. 이제부터는 진짜 한 팀이야. 그럼 우리가 받아야 서로의. 두 사람이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해가 완전히 져서 기지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나쁜 놈들을 잡으러 가자. 미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임시 합동감사실이 설치된 교육관에 모든 관련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가운데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죠. 박 준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진해기지 전력망 마비 사건에 대한 야간 합동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길고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해군 시설단장인 최대령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전력시설 납품업체 사장인 황 사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서진과 가영이 증거 자료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의전 교란 사고가 아닙니다. 박 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미 고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로그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지난 3개월간 차단기 교체 요청이 3번이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반려되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최대령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누가 반려시켰는지 아세요? 가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대령님 당신이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여기 사인 있잖아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3번 다 당신 사인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막았어요?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거짓말. 가영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황 사장님도 같이 하시죠? 납품 날짜 조작한 거 다 들통났어요. 황 사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케이블 납품일자 조작. 2023년 물건을 2024년 것처럼 속인 거. 미영이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새벽 2시에 전력실에 들어간 사람. 화면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걸음걸이하고 체형이. 미영이 황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황 사장이 발악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당신 회사 키카드로 출입했는데. 서진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출입 기록 여기다 있어요. 최대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함정이라고요? 가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가영이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최대령 계좌로 3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납품 승인 바로 다음 날에. 그건 뭐예요? 용돈이에요? 서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박 준장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들 정말로 짜고 친 거군. 아닙니다. 오해예요. 최대령이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후 장비를 방치해 놓고 예산을 막고 가짜 납품으로 돈을 빼돌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만든 거죠. 서진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707과 UDT가 서로 싸우는 동안 당신들은 뒤에서 돈이나 빼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을 이용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가영이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황 사장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시설 관리비를 계속 깎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서진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기지 전체를 마비시킨 거예요? 우리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최대령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가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UDT의 명예를 빌려서 숨으려 했던 비겁함. 제가 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재미있었어요? 서진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바다를 모른다고 육지만 안다고 서로 무시하게 만들어서 박준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충분합니다. 증거와 자백이 명확하니 즉시 수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교육관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창문으로 달려갔죠. 경납고 상부의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예비 전력이 정상 전환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납고에서 와일드캣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복구됐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서진과 가영이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기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가영아. 응? 서진이 반쯤 웃으며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다를 알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완전히 달랐죠.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알겠어. 뭘? 내가 가르쳐줬지. 바다는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다야. 그래. 서로를 떠받치는 바다. 밖에서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는 것이었죠. 진짜 적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료가 시작되었죠. 최대령과 황 사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과 가영은 서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니. 응. 앞으로는 절대 속지 말자. 그래. 우리끼리 싸워서 이득 보는 놈들은 없게 하자.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지의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진실이 밝혀진 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부산 영도의 국밥집 대양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대령과 황 사장은 직무정지와 함께 검찰 수사에 넘겨진 상태였죠. 납품 비리와 예산 횡령, 그리고 국가시설 고의 방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 들통났네. 미영이 국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썩은 놈들이 우리 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다니. 정말 못된 것들. 합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훈련 교범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장비는 사람이고 사람은 동료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장비 고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책임도 사람이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니. 가영이 서진을 부르며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네. 서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부대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뭘 정리해? 군기 교육대 처분이 취소됐거든요. 오히려 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됐어요. 진짜? 축하해. 서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영도 기뻐했죠. 그럼 그렇지. 우리 가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끓인 돼지국밥을 내왔죠. 자, 먹어라. 몸보신해야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가영이 국밥을 받아들고는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선배님. 응? 가영이 미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켜낸 분이시네요.
가영아, 제가 더 지키겠습니다. 선배님과 서진 언니를 말이에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미영이 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가영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서진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영아. 응, 언니. 우리는 서로의 바다야. 그래, 언니. 서로를 지켜주는 바다. 두 사람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진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국밥집 문종이를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참 신기하다.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엄마? 일주일 전만 해도 너희 둘이 으르렁댔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 있으니까. 그러게요. 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언니를 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만 냈어. 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던 거야.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좋아한 놈들이 말이야. 맞아. 우리 자존심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거지. 두 사람이 국밥을 떠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언니. 응? 그때 정말 무서웠어. 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지 전체가 마비됐을 때 말이야.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싶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잖아. 서진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싸우기만 했다면 그 나쁜 놈들은 계속 숨어 있었을 거야. 그러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 미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보니까 정말 자매 같아. 성격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 어떤 마음이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마음. 그런가요? 그럼. 너희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을 거야. 서진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초토화시킨 건 기지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네. 맞아. 쓸데없는 자존심이 문제였어. 가영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시 세운 건 뭐야? 동료애.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동료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엄마. 서진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야. 뭘 당연한 일을 했지. 내 딸이 억울하게 당할 순 없잖아. 저도 딸로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이제 내 딸이야.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따뜻한 분위기가 국밥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응?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당연히 해야지. 우리 자매인데. 그런데 다음에 또 훈련 같이 하게 되면? 그땐 진짜 협력해야지. 서로 도우면서. 좋아. 두 사람이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밖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진해 바다 너머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고 있었죠. 참 예쁘다. 가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아니, 모든 게. 바다도 노을도 우리도. 서진이 웃었습니다. 맞아. 모든 게 예뻐. 미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오랫동안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감정, 미래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나눴죠.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에야 헤어졌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가. 너도. 내일 봐. 내일 봐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5분이 내 평생을 바꿨구나. 단 5분 만에 기지가 초토화됐던 그날. 하지만 그 5분이 없었다면 둘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초토화된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것은 진정한 동료애였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바다는 서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5분은 두 사람의 평생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서진과 가영처럼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는 동안 진짜 악역들은 뒤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경쟁심이 눈을 가릴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진정한 적은 우리를 분열시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며 진정한 동료는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주변의 진정한 동료는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